자, 전체 포트폴리오는 뭐 빠르게 설정을 해서 놓고 볼 건데 주봉에서의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좀 놓고 볼게요. 어차피 이제 누적 수급 범위 부분도 놓고 보는 거고. 그래서 일단 그 삼성전자의 기준에 좀 미끄러지고 눌려지긴 했지만은 나쁘지 않아요. 어, 뭐 오늘 그 뭐 개인들에게 일부 떠넘겨졌지만은 지금 5,500만 주 정도요. 3월 이후에 3월 20일 이후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 강도를 어, 설정한 부분, 매수 강도 유입된 부분 3월 20일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누적적으로 외국인들 쪽의 기준에서 삼성전자를 얼마요? 5,650만 주. 그러면은 59억 7천만 주 수준의 종목이니까 거의 뭐 1% 가까운 1% 작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주주 32.80, 외국인 지분 55.60, 그리고 기관 지분까지 하면 얘가 유통 물량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대주주 지분 쪽에 이제 블랙록이 들어와 있어요. 블랙락 쪽에 5% 지분 신고가.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 쪽 지분 신고 이제 5%를 만약에 뺀다. 그럼 50.60이잖아요. 50.60에 32.80 어떻게 돼요? 83.5. 83.5에 기간 지분 빼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유통 물량이 없는 거예요. 유통 물량이 거의 없죠. 근데 거기서 그 와중에 외국인들이 저렇게 좀 공격적인 수급을 유입해 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위치라는 거고, 지금 그 삼성전자 쪽의 자사주 매입이 2014년 12월 이후에 지금 주주환원 정책 쪽의 기준에서 자사주 매입이 없어요. 그 자사주 매입을 그 이익 소각을 얼마나 했냐면 30% 넘게 이익 소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2010년도 한번 빼고 뭐 저때 이제 의미 없는 기준이고 2007년도 기준에 자사주 매입 이후에 7년 만에 자사주 매입을 한 거거든요. 7년 만에. 그렇게 해서 2018년까지 자사주 매입을 하고 그 물량 30% 수준의 물량 싹 다 어떻게 했어요? 이익 소각을 했어요. 대단한 거죠. 지금 주주환원 정책 기준의 자사주 매입 부분, 뭐 배당은 대주주 입장에서는 배당은 대주주의 배당에 대한 세금이 50%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자사주 매입을 하고 이익 소각 내지는 자사주 매입을 하고 이제 지주사 전환이 오히려 유리한 건데 삼성 쪽은 지주사 전환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조금 시민단체가 막았었던 부분이 있었죠. 그 얘기하면 길어지고 어쨌든 외국인들 쪽의 이 수급 범위가 매우 긍정적인 흐름으로 형성이 돼 있다라는 거, 그 부분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이제 잘라드릴 건데 우리가 이제 주력주로 넣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이제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지금 뭐 기관들의 몇백만 주 이렇게 매도는 기관들이 바보야, 쟤네들은 바보야, 왜 이렇게 팔아? 막 아니야. 기관들도 무지하게 갖고 있어요. 그 중에 일부의 뭐 해치 물량이라든가 이런 그 수준인 거지. 기관들이 왜 바보예요? 윤정도보다 뛰어난 기준을 갖고 있죠.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이제 차트 자를 때에 이것도 같이 넣어주시고 장중에 이것도 하나 또 제발 부탁하는데 장중에 삼성전자 일주 월봉 가지고 나간 원고 있다 그랬잖아. 그거 못 찾으면 장중에 한번 좀 찾아달라고 하든가 찾으면 되잖아. 제발 좀 끝나고 나서 원고 쓰기 바빠 죽겠는데 못 찾았어요. 매번 하지 말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냥 새로 자르면 되는데 그거 하나를 못 찾냐고 얘기를 하는 거야. 수급은 일단 외국인들 쪽이 8,600만 주까지 들어왔었어요. 이게 8,600만 주. 그 물량이 이번에 이제 좀 많이 빠져나가긴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그거는 이제 뭐 일정 범위 손바뀜으로 저는 보고 있고 그렇게 놓고 보시고 써놓으세요. 장중에 내일 삼성전자 방송하면 일주 월봉 가지고 나간 거 누가 할 건지 정해놓고 제대로
아우, 좀 맨날 똑같은 얘기를 듣고 계신 분들도 힘들 거야. 듣고 계신 분들도. 야, 희한하다. 쟤네들은 왜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맨날 똑같지라고. 어? 뭐가 문제야? 중간 관리자 없는 게 문제지 무슨. 점검을 안 해주니까. 아휴, 참 진짜. 하이닉스 기준도 고점을 넘기면서 수급이 지속적으로 확장돼 있어요. 여기는 외국계에서 지분 신고가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구나. 여기 5% 캐피털그룹 쪽에서 5%. 그래서 얘도 기존에 신고 없었어요. 5월 20일 날 나왔네. 최근에 제가 이제 잘 안 봤기 때문에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대주주 지분에 외국계가 5% 이제 포함이 돼 있는 건데 51.36이에요. 51.36에 38.8이에요. 그러면 51%면 어떻게 돼? 89 90%에 달하는 물량. 그죠? 90%, 95가 아니라 지금 두 개 합산하면 95가 넘잖아. 근데 이제 저기서 5%가 중복이니까 89%, 90%에 달하는 물량이 외국계 기관 투자자 그리고 대주주. 거기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 뭐 ETF 상품이나 해지 물량이나 뭐 여러 가지 자체 계정이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쌍끌이 순매수 우리나라 금액 기준으로 2위입니다. 1위가 현대차가 쌍끌이 순매수 1위, 그리고 2위가 하이닉스가 2위, 그리고 외국인 순매수 1위가 삼성전자 작년부터 뭐 올해까지 또 올해 1년 동안에도, 그 다음에 이제 4위가 기아예요. 그 4개 종목 윤정도 얘기 들을 이유가 뭐 있어? 저렇게 그냥 외국 기관 쌍끌이로 속된 편으로 때려 사주는데 올해 들어서만 2월부터 1월 말부터 이제 뭐 지금까지 1,500만 주 이상이거든요. 현대차가. 그럼 얼마야 그게? 1,500만 주 이상. 1억 900만 주 나누기 1,500만 주. 그러니까 7% 이상. 7% 이상을 쌍끌이로 매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건들면 계속 날아가는 거지. 얘기했잖아요. 26만 원 넘기는 시점부터 얘는 사상 최대치인 거예요. 28만 9천 원. 그런 형식적으로 이제 그 21년 1월 11일 날 28만 9천 원 오버슈팅 나오고 찍고 꼬리 달고 내려오고, 그 당시 기준에 종가상 26만 원 위에서 끝난 거는 5거래일 뿐이 없어요. 26만 원까지 포함해서 5거래일 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26만 원 넘긴 건 오래됐죠.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주봉으로 놓고 보실 때도. 그러니까 지금 신고가 랠리 중이야. 근데 누가 끌고 가냐? 외국인 기관. 응? 외국인 기관. 왜?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니까. 실적이. 그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니까 그 외국인 기관 쪽에 수급이 지속적으로 유입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기아 부분의 흐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지난해 올해 이제 현대차보다 다 가볍게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초에 장중에 현대차의 종가 기준으로도 현대차 시가총액을 아마 한 번 넘겼을 거예요. 그랬더니 뭐 난리가 났죠. 당연한 거다. 기아가 뭐 경영권 승계 작업을 하니까 기아가 현대차 위에 있어야 된다부터 별의별. 그렇진 않아요. 실적 부분이 기아 대비해서는 현대차의 실적이 월등하고요. 누적적인 수급 범위의 이제 그 쌍끌이 순매수 기준에서의 범위 자체도 현대차가 좀 더 월등합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자체가 기아가 현대차를 넘긴다는 건 그건 좀 무리수가 있죠. 지금 조금만 툭 움직이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시가총액을 넘겨요. 그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아니 작년 기준에 영업이익이 10배고 순이익이 10배고 올해 기준에 영업이익 12배고 순이익이 10배 이상인데 어떻게 삼성 바이오로직스 밑에 있냐고 시가총액이. 찰떡같이 캐치할 경력자 케빈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그 부채 인수 방식으로 우리 회사 지분을 인수해 가시라니까. 농담이 아니라 제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케빈 선생님, 존경하는 케빈 선생님. 그러면 우리 직원분들도 쌍수를 들고 환영할걸요. 어서 오세요. 개팍한 악덕업주 윤정도보다 100배 낫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에코프로 BM 매매를 안 한 것도 아니고 그 친구들의 그 시가총액이 말도 안 되게 올라왔었잖아요.
현대차를 넘겼다니까 에코프로가 지난해 7월 말에. 근데 거기서 150만 원 넘기고 현대차 시가총액을 넘겼는데 배터리 정신 나간 애들 800만 원 간다고.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240조까지 올라온다는 거야. 걔가 지금 방송에 나올 자격이나 돼요? 그 에코프로를 240조까지 간다고 얘기하는 실적이 있어 뭐가 있어? 240조면 삼성전자 절반인데. 에코프로 BM 마찬가지고 50조 원대를 넘겼었죠. 그러니까 그런 비이성적인 흐름에 대해서 무조건 몰빵해라 혹은 무조건 사지 마라 그 둘 다 안 되는 거야. 펀더멘탈적으로 안 되더라도 슈팅이 나오면은 당연히 기준 잡아서 매매를 하면 되지. 한미반도체가 지금 뭐 좋아요? 안 좋아. 한미반도체 내년 실적 전망치 매출 1조도 안 나와요. 1조도 안 나오는데 오늘도 우리는 또 재매수했잖아. 그죠? 매출 1조도 안 나와. 근데 시가총액이 18조 수준이야. 18조를 넘겼지. 지금은 이제 종가상으로는 안 되고 9,700만 주짜리니까. 알테오제는 좋은가? 안 좋잖아. 근데 갖고 있잖아. 매매하지 말까? 응? 실적이 없으니까 해야지. 15조짜리가 매출이 뭐 천억 15조짜리 영업이익이 1,000억이야. 뭐 어떻게 된 거야? 뭐 기가 차니까 뭐 보기도 애매한 거죠 사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됐어? 앞으로 뭐 끝내준다 뭐 어쩌다 다 필요 없어. 오늘 개장 전에 상한가까지 험해수 넣어놓고 말이야. 매출이 1,600억이에요. 15조까지 올라간 애가. 그러니까 얘를 그러면은 뭐 정신 나간 애들 몰빵을 한다고 우리가 몰빵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조건 사지 말란다고 이걸 안 사? 그냥 그럴 것이야 좋을 것이야가 아니라 수급이 뒷받침 됐잖아요. 누적적인. 또 거래가 수반되고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밑도 끝도 없이 2차 전지 얘기하다가 또 엔캠 얘기하다가 갑자기 뭐 정부 정책주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고 막 또 그 배터리 정신 나가네 소리 지르고 다니고 있고. 그래서 이런 종목에 대한 선행 매매 당하시지 마시고 정상적인 종목의 포트폴리오부터 채우시란 말씀 드리는 거고 KB금융도 마찬가지예요. 비중을 우리가 5% 실어서이지 KB금융을 주력부터해서 뺄 가능성 거의 희박합니다. 그리고 HD현대일렉은 한미반도체처럼 좀 꾸준하게 좀 더 갖고 갈 가능성이 있어요. 저기서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다. 저기서. 그래서 뭐 HD현대일렉이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다 10조 이상짜리 종목, 한미반도체나 뭐 슈팅이 너무 가팔라요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현대일렉의 변동률은 뭐 껌이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올해 얼마 움직였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올해 90%대 그리고 HD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올해 움직임 폭이 200%대 넘어 260 고점까지 하면 270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보다 더 움직이지 않았냐? 슈팅이 나왔어요. 그저 수급이 월등히 들어와 줬고 그리고 미국의 정책주로 부각이 됐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21년 12월에 국내 정책 방산주에 대한 정책에 대한 수혜 그 부분에 대해서 움직임이 계속 나온 거고. 그래서 현대일렉트릭은 수급 논리 좀 더 보고 실적은 개선돼요. 저평가는 아닙니다. 저평가는 아닌데 미국의 이제 정책에 맞게 전력기기 변압기 교체 5년 동안 교체 수요 그다음에 뭐 사우디 그 네옴시티는 뭐 언제 되는 거야? 뭐 하여간에 그런 쪽 유럽 쪽 뭐 이런 쪽에 이제 전력 수요 확대에 따른 또 30년 동안 노후된 변압기 교체에 따른 그것을 이제 정책적으로 이번에 하겠다. 대선 앞두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지금 들어오는 수급이 뭐 그런 그 실적 개선 폭에 대한 수급 부분으로 해석해도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BH가 하여간 뭐 대단한 거죠. 이제 눈에 완전히 보여지는 상황의 흐름이 된 거라서 얘는 뭐 좀 시가총액이 작고 거래 대금이 작아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그렇게 뭐 영상을 녹화해서 올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우리끼리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8천억짜리라서 사실 윤정도가 엄살을 많이 부려서 그렇지 1조 미만이더라도 8천억 정도의 기준이라면. 근데 얘는 지금 드물죠. 얘만큼 이제 저평가인 종목이 드물어요. 드문데 드물다고 표현했죠. 없다라고 표현한 게 아니에요. 자동차 쪽은 얘보다 더 심각하게 저평가인 종목이 많아요. 근데 자동차는 PER 자체가
뭐 몇 배, 5배에서 7배 사이에 움직인다 그랬죠. PER이 5배에서 7배. 그다음 PBR도 뭐 0.5배에서 0.7배 사이에 움직여요. 그러니까 슈팅이 나온다 그러면 PER 10배, 그다음에 PBR 1배. 그게 자동차 업종. 여전히 현대차도 지금 뭐 순이익이 지금 전망치가 13조라고 따지면 그거 10배면 130조잖아요. PR이 10배면 130조, 지금 50조인데 무슨 60만 원 가도 저평가, 그러니까 고평가라고 논할 수 없는 범위란 말이에요. 응? 근데 이제 BH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뭐 기술주잖아요. 그리고 PCB 업체. 그 기준에서 소외됐을 땐 낮게 형성되지만 지금처럼 뭐 시장에서 AI 관련된 또 애플 관련된 요 기준에 이제 PCB 업체로서의 기술주로서의 기준은 보통 PR이 최소 범위가 뭐 8배에서 15배 사이에 움직이죠. 기술주들은 사실상. 그리고 PBR 같은 경우는 뭐 1.5배에서 뭐 2배, 3배는 우습잖아요. 그러니까 1배로 형성돼 있고 PER이 뭐 10배 미만으로 형성돼 있는 종목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결론은 윤정도는 저평가라고 얘기하는데 또 어떤 희한한 애들이 나와서 뭐 이 종목도 저평가야, 황금 대바닥주야, 다 좋잖아. 그럼 지들이 얘기하는 거고 펀더멘털 뒷받침되고 두 번째는 뭘 봐야 된다? 수급이라고 그랬잖아요. 수급인데 지금 PCB 업체 기준에서 이제 LG노텍이 우리도 갖고 있잖아요. 그 LG노텍의 수급 범위 보시면 단기적으로 5% 정도 들어왔어요. 적지 않아요. LG그룹주 대형주 기준에. 어떤 맥락에서? 당연히 애플 기준이죠. 저 꼬리 달린 장대 꼬리 달린 저 부분, 장대 음모로 떨어졌던 저 말 같지도 않은 유한타의 4만주 순간적인 매도 때문에 형성된 마이너스 9%대. 그 꼬리 절반 이상 달았고 슈팅 나와서 양봉으로 갔고 정상적인 추이 추세대로 갔고. 그러니까 얘가 5% 가까운 매수가 된 거고 BH 같은 경우 얘도 이제 뭐 LG노텍도 요 5% 가까운 매수 기준에 투자자별 수급 보시면 이제 4월 24일 이후에 고른 매수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애들. 이런 애들은 뭐 LG노텍 코로나19 끝나고 나서 상한가 갔어요. 얘가 코로나19 끝나고 그때가 이제 시가총액 2조 원이 깨지고 1조 원대까지 내려오고 돌릴 때 이제 상한가까지 갔던 종목이에요. 뭐 그런 식의 상한가는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멀쩡한 장에 평상시에 요 흐름에서는 뭐 LG노텍이 뭐 상한가를 가거나 그거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누적적인 수급이 130만 주 정도, 130만 주면은 뭐 5%가 넘네요. 그죠? 130만 주면은 2,360만 주 곱하기 5%면은 115만 주, 118만 주, 120만 주. 근데 그걸 넘기잖아. 5%를 넘겼어요. 적지 않다라고 그랬죠. 5% 넘긴다는 게. 그리고 그 넘기는 게 소형 잡주처럼 또 혹은 뭐 일부 종목처럼 뭐 외국계에서만 집중됐다. 그게 아니잖아. 전부 다 사. 그러니까 윤정도 시각뿐만 아니라 모든 이의 시각이 얘를 긍정적으로 본다. 단기 관점에서 4월 24일 이후에. 그러니까 이러한 흐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차피 본 거 뭐 LG노텍도 캡처해서 올려드릴게요. 수급을. 저 수급을 올려드려도 모르는 분들은 모른다니까. 우리 방 안에 계신 분들은 알지. 근데 모르는 분들은 모른다는 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부의 전문가랍시고 나오는 친구들이 자꾸 그 친구들 폄하하게 되는데 어쩔 수 없잖아. 주식 수가 몇 주인지도 모르고 뭐 그냥 방송 나와서 뭐 종목 그냥 뭐 대충 뭐 보도자료 보고 뭐 오늘 기준에 방산주들에 대해서 뭐 그래서 결국은 몇 퍼센트를 샀는지 누적적은 얼마큼 있는지 그 다 필요 없잖아. 그냥 보도자료 읽고 끝내줍니다. 얘기했다가 안 되면 갖고 가시면 돼요. 장 좋으니까 나중에 올라오겠지. 그럼 많은 투자자분들이 수익 내본 적이 없으니까 갖고 있다가 올라오면 우리 선생님 최고다라고 하고 있고 우리는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있고 무리수를 도소가 아니라 정상적인 포트에서. 근데 이 흐름이 이소페타시스도 마찬가지예요. 이소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올해 1월 22일부터일 거예요. 지금도 이제 뭐 4월 24일부터 해도 24년 4월 24일부터 해도 이소페타시스 보시면 투신, 사모펀드, 보험 뭐 이렇게 해서 뭐 기타 법인은 이제 그 기간 아닙니다만 이렇게 해서 누적적인 수급이 340만 주예요. 무슨 얘기냐면 얘도
매수 평균 단가 그 36,000원대일 때 말도 안 되게 시장 좀 조정받고 하면서 말도 안 되게 35,000원대까지 밀고 내려왔죠. 프리미엄이 아예 없이 할인돼서 결국은 그 35,000원대에서 34,700원인가 거기까지 밀고 내려왔을 거예요. 거기서 54,900원까지 다이렉트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매집의 힘이에요. 근데 얘도 작년에 AI 붐, 엔비디아 발 영향, 뭐 PC 업체로서의 그 긍정적인 흐름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사실상 그 지난해 우리가 이제 들어갔을 때 움직였을 때 그때 기준에서는 뭐 상한가도 뭐 찍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은 그때는 수급이 들쑥날쑥했어요. 그냥 뭐 외국인들 좀 슈팅 날리고 막. 근데 지금은 뭐 연기금의 일부 매도가 있지만 전체 고르게 매수를 하죠. 외국인도 사고 기관도 사고 그래서 뭐 세 군데 보험 사모펀드까지 매수를 하고. 근데 이게 1월 22일 슈팅 한번 움직임 또 나왔을 때 기준 잡으면 560만 주. 저 날짜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1월 뭐 그 정도 되겠네요. 뭐 1월 중순. 그렇게 해서 저 수급 범위가 지금 PCB 업체 다 고르게. 그러니까 BH는 얼마니? 라고 했을 때 BH는 시가총액이 작잖아요. 얘네들은 6조, 3조 하는데 BH는 시가총액이 작아요. 작은 종목이고 유통 물량이 저들보다는 조금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450만 주 정도 하고 있는 종목인데 지금 3,450만 주 물량 뺏겼어. 외국인 기관 쌍끌이로. 오늘까지 다. 그럼 뭐야? 출렁거림은 있었더라도 이수랑 똑같은 거죠. 이수베타지수. 며칠 전에 메타방 같은 경우 여기서 한 방 두들겨 맞아서 숨도 못 쉴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수급이 오늘도 25만 주가 들어왔어요. 2% 움직임에 꾹꾹 밟아서 슈팅을 줄 수밖에 없는 위치가 되겠죠. 얘는 10%, 나머지는 이제 5%고 다만 이제 말씀드린 게 LG이노텍의 유통 물량이라든가 이수베타시스의 시가총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놓고 보는 거지. 소형주의 뭐 BH 말고도 뭐 한 10% 20%막 매수가 들어오면은 막 이야 하고 비중을 너무 또 높게 가져가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9월까지는 우리가 방에서 기가 막히게 잘한 게 뭐를 잘했어요? 방에서 기가 막히게 잘한 게 9월까지 F를 보자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기존에 2차 전지 7월 말에 싹 정리하고 포스코 DX 정도 이제 뭐 보면서 그러면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로봇주도 변동이 확장되면 들여다보고 거기에 이제 또 방산주의 재변동성 그리고 IT에 어마어마한 집중 또 올해 들어서 한미반도체 결실 5만 원, 6만 원에서 작년부터 얼마나 갖고 왔어요? 비중 5%에. 그게 이제 200%씩 막 올라오고 또 알테오제는 기준.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놓치지 않아요. 오늘은 이제 뭐 한국가스공사 들어가고 이제 평균 단가보다는 눌려져 있지만 아이 뭐 최악의 경우 손절을 하더라도 그 절대 슈팅 종목을 놓치지 않는다. 거의 대부분 발바닥에서 사든 무릎에서 사면 샀지. 예? 결론은 이제 BH의 저 수급 범위를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얘가 9,700만 주에 약 18만 원이니까 약 18조 뭐 정확히 따지면 17조 뭐 5천억 수준인데 어떻게 할 거냐고. 뭐 좋은 건 알겠다니까 좋다고 난리 났잖아. 막 우리 광민정 애널도 막 흥분해가지고 26만 원 간다고 난리가 났고 20만 원 전망치 내자마자 한 달 만에. 근데 남들은 인정을 안 해 거의. 증권사에서도 보고서 한 5군데뿐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년 실적 전망치가 8,400억인데 26조까지 어떻게 간다는 얘기야. 기술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럼 증권사도 그런 거 아니냐? 아니야. 증권사는 그냥 기본적인 분석 위주에서 업황에 대한 분석, 글로벌 시장에 대한 분석 뭐 이런 거를 감안해서인데 좀 과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철저히 주력주가 아닌 단타. 왜? 5만 원, 6만 원에서 집중해서 가지고 와서 200% 수익 내는 과정에서도 계속 수익을 잡고 있고 그리고 얘가 꺾이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내년 뭐 3분기 금리 인하 2분기로 얘기했는데 3분기 정도로 다시 옮겨요. 그렇게 됐을 때 금리 인하 하는 그 시점에
성장주들 무너질 때 그때 기준으로 놓고 보는 거니까 그때까지는 뭐 크게 문제가 없는 한 변동이 위로 확장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얘가 30만 원, 40만 원도 간다고 봐요. 근데 한미반도체가 그 30만 원 가서 50%, 60% 올라오는 그 흐름보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가 50%, 60% 올라올 가능성이 더 커. 못 올라오더라도 최소 급락은 없어요. 지금 흐름에서. 왜? 실적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갑자기 박살난다? 그럼 뭐 슬기 뭐 3차 대전, 4차 대전, 5차 대전 나야 뭐 그런 거지.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실적이 박살이 납니까? 지금 이 상황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다 감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변동성 매매 기준으로 설정을 한다. 우리가 큰 수익을 냈고 뭐 계속 들여다보고 있더라도 그 정도 시원시원하다. 변동률이 커서 들여다보는 그 수준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내주고 그냥 그 위에서 끝났으면은 내일 슈팅 한번 보는데 꼬리를 좀 달았어요. 그러니까 얘도 좀 눌려서 갈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오늘 18만 1,500원 재편입한 물량은 차분하게 뭐 손절을 하든 상황에 따라서는 추가 편입하든. 근데 추가 편입할 가능성이 높아요.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차익 실현을 하고 이제 재편입을 했는데 뭐 우리가 갖고 있다고 급락이 안 나오거나 우리가 팔았다고 급락이 나오거나 그렇지 않아요. 시가총액의 규모가 있기 때문에 급격한 조정은 힘들어요. 근데 계속 이렇게 윗골이 달리고 거래대금이 축소가 되면,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지금 축소돼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뭐 진짜 뭐 속단편으로 때려 샀는데 그게 6월 3, 4, 5, 7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11일 그렇게 슈팅이 나왔는데 지금 안 사. 응? 앞으로 더 살 거야. 난 몰라. 아, 옆에서는 알테오전 끝내주는데, 아, 걔네들은 얘기했잖아. 무조건 몰빵하라는 애들. 또 한쪽에서는 뭐라 그래요? 죽어도 사지 말라 그러죠. 이런 종목 끝이 안 좋다고. 이런 정도는요. 우리 지금 갖고 있잖아. 차익 실현 재편입하고 갖고 있잖아. 책의 경우 마지막 물량 손절할 수 있다고 그랬죠. 왜? 여기서 계속 안 들어가면 거래가 어느 날 보면은 없어. 뒤돌아보면 이렇게까지 줄었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차익 실현을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했는데도 못 잡아드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오버슈팅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급격히 급락이 아니라니까. 점진적으로 이제 거래대금이 둔화되다가 어느 날 조그마한 악재도 장 때문에 확 떨어지죠. 그리고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가격 반발력 찔끔 나왔다가 또 푹 떨어지고. 그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조차도 시가총액 규모를 이렇게까지 당겨놨기 때문에 쉽게 안 빠져요. 뭐 에코프로, BM 이런 애들이 빠집니까? 금양 같은 애들 보세요. 시가총액을 무슨 700억짜리를 12조 만들어놨는데 그 금양이 빠집니까? 아니 700억짜리를 12조 만들어놓고 700억짜리 저 유광재 회장 고분이 서울증권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바닥에 속단편으로 쩐주들 이렇게 샤바샤바해서 700억짜리 인수했으면 얼마에 인수했겠냐고. 대략적으로 뭐 2, 300억? 많이 줘봐야 400억? 그렇게 인수해놓고 2차 전지 랠리 틈타 가지고 발포제 업체가 지금도 2차 전지 생산하는 거 단 한 개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박순일 같은 애들, 선대인 같은 애들 불러다 여기 곤장 쳐야 된다니까. 빠따 때려야 된다니까. 지들은 그 700억짜리 12조까지 날릴 때 중간에 이제 팽 당했죠. 중간에 팽 당했는데 어찌됐건 그 내부 자료 가지고 부당이익 7억 원 그거 불법행위 해서 금감원에 압수수색 두들겨 맞았는데도 뻔뻔하게 지금 나와다니고 있죠. 지금도 뭐 엄청난 좋은 회사다. 금양의 몽골의 자산 가치가 야 몇백억을 투자하고 몇천억을 글로 돈을 돌렸고 다 빼먹은 거예요. 싹 다 빼먹었는데 담당자가 무슨 뭐 2명 3명 있어. 몇백억 몇천억을 글로 돈을 보냈는데. 몽골 같은 경우 어떻게 할 거야? 도로는 어떻게 놔줄 거며 기숙사 언제 질 거며 그거 언제 그 광산 인수한 거 그거 뭐 몇 조 원짜리라고 국위를 선정하고 그 정신 나가네. 그게 참 신기해. 어찌됐건 이 금양 같은 애들도 결국은 1, 2년 지나고 보시면 완전히 그 무너져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내려오는데 그렇게 생각처럼 그렇게 슝슝슝 내려오지 않아요. MSCI 지수 편입됐죠. 편출되기 전까지는 유지가 된단 말이야. 비중이. 그거 이제 편출되고 나면 이제 그 물량 또 쏟아지죠. 지금 유광재 회장은 본인 12물량도 지금
전환한 것 같은데. 어? 재작년에 7월 달에 장난치면서 원통형 배터리 얘기하면서 7월 25, 26일 날 상한가 만들 때 그때가 시가총액이 3,500억. 그리고 나서 이제 5,000원 미만 전환 물량 800만 주 행사하고 그거 팔아먹기 위해서 이제 박순영이 갔다가 이제 세일즈를 한 건데 2차전지가 에코프로 그룹주부터 해서 포스코 그룹주 또 정책적으로 IRA가 무슨 호재인 것처럼 포장해가지고 폐배터리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슈팅 날릴 때 온갖 못된 짓 다 한 거지. 콩고에 광산 개발한다, 몽고에 광산 개발한다. 그거를 박순혁이 시켜서 미리미리 얘기를 했잖아. 유튜브 가서 콩고에 왜 가겠어요? 콩고 광산 개발 그 루머 돌자마자 공시 내자마자 외교부에서 바로 깠죠. 야, 그 여행 금지 구역인데 뭐 이런 식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어찌됐건 가서 출국을 했는데 그 내부 내용을 가지고 아니 그거 계약 다 갖고 온다고 100% 계약 다 갖고 온다고 그리고 나서 슈팅 막 날린 거예요 작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수익을 못 내고 지금 얘기하면은 나쁜 년 정도 하는데 아니 그 수익 다 잡아 먹었다니까. 22년도 하반기 싹 다 잡아 먹고 23년도엔 거의 안 들어갔어요. 왜냐면 뭐 에코프로 그룹주 그다음에 포스코 그룹주가 있는데 뭐 굳이 얘까지 이거 44,500원 찍은 날에도 이게 11월 9일이에요. 일봉으로 보시면 11월 9일 상한가에서 두 호가 모자라. 11월 9일은 무슨 날이야? 윤정도 생일이지 농담해라. 그때 전량 매도. 그리고 3일 만에 이날이 이제 장 끝나고 그 저희가 나왔어요. 장 끝나고 콩고에서 계약 나왔다고. 그게 대도 않는 소리들이란 말이야. 상한가 두 호가 모자르게 끝나고 그래서 그 다음날 개파하게 3일 만에 뭐 완전 죽였죠. 결국은 23년 그 초반에 그 권순영이라는 도망가서 없었어요. 그 금양 무지하게 세일즈했다가 반토막 났거든. 그러니까 도망가서 없다가 짜집기한 그 방송 원고 그걸 도서랍시고 내놓은 게 얼결에 2023년 초반에 테슬라가 바닥베리 월드간 반등 나올 때 그때 우리나라에서도 2차 전지 쪽의 변동이 한 번 또 확장이 됐죠. 그렇게 되면서 그 박순혁이가 다시 기어 나온 게 4월이에요. 4월 11일 날 에코프로가 82만 원 찍을 때 그때 이제 막 도서가 짜집게 한 도서인데 막 팔렸거든. 그래가지고 나와서 작가라고 그때부터 작가라고 한 거야 얘가 뜬금없이.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불러대는데 또 반토막이 나요. 82만 원 찍고 에코프로 50만 원이 깨지고 금양이 이때 92,500원 찍고 46,000원이니까 반토막이죠. 또 도망가요. 또 도망가면서 5월 말에 공식 인터뷰가 나로 인해서 수익 본 사람들이 나를 욕한다고 두 번 다시 나를 찾지 마라. 나 이제 안 한다. 그랬다가 얘가 다시 기어 나온 게 7월 말에 갑자기 또 기어 나오더니 그때 이제 그 짜집게 했던 도서 그거를 폐기 처분하고 도서를 다시 내요. 돈이 좀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포장을 하고 우리나라에 뭐 2차 전지 4억 구도 뭐 3억 구도 해갖고 대도 않는 헛소리를 써놓고 UBS를 넣어놓고 그걸 20만 원, 30만 원에 팔아먹었죠. 10,000개만 팔렸어도 2, 35가 아니야. 그러니까 정신없는 애니까 이거를 그 7월 말에 2차 전지 자기는 2억을 더 샀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60%, 50%, 60%, 70% 하락이죠. 뭐 쓸데없이 이제 2차 전지 전체 뭐 뒷부분의 내용만 얘기했는데 원래는 이제 2차 전지 정확히 아시려면 2020년 거부터 보셔야 돼요. 배터리 3사부터. 오히려 이제 LG화학,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이 20년도에 테슬라 20배 오를 때 그때 뭐 어마어마하게 갔죠. 사실상.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종목 군들조차도 700억짜리 12조까지 땡겨놨는데 절대 이런 애들 안 잡혀가요 또.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발라놨겠어. 농담이 아니라. 전환사채 800만 주 개인들한테 넘어오는 거 있어요? 없죠. HLB 하한가 두 방 맞았지만은 걔네들 16조까지 시가총액 땡길 때 700억, 800억이 없어서 12 발행한다고. 그 12 발행 참여한 사람 손실일 것 같아요. 어차피 보호해수 1년인데 그 원금 보장까지 해준다니까 얘네들이. 못된 애들이. 우리한테 주는 거 하나도 없고. 그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최근에도.
난 모르겠고 우리 처조카가 알아서 한 거지. 걔 구속되고. 난 모르겠다고. 처조카가 알아서 했다고. 비일비재 많아요. 무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 그 800만 주, 그러니까 윤정도 의견뿐만이 아니라 한겨레 신문에서 23년도에 무지하게 깠었어요. 금양을. 무지하게 깠습니다. 그리고 박순혁이도 브로커라고 이제 깠고. 그래 이제 800만 주 중에 대주주가 바보입니까? 남들만 주게? 콜옵션 행사가 있죠. 그래서 이제 자기 그 유광지 씨가 30% 정도 240만 주를 갖고 있더라고. 그걸 한겨레에서 다 까발린 거다. 근데 이제 슈팅이 너무 나오니까 사그러들었지. 그래서 240만 주를 4천 원에 행사를 한 거고, 5천 원이라고 잡아도 그게 지금 얼마입니까? 근데 그거를 벌써 블록으로 몇 번 넘겼고, 자사주도 700억 원대 뭐 들어와서 형성시킨 자사주, 그 이번에 또 많이 팔아먹었잖아요, 블록으로. 근데 블록 들어온 애들은 뭐냐? 또 그거 설명은 기니까 나중에 그건 해드릴게요. 그래서 결론은 여기서 뭐 얘가 나쁘다 좋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제 알테오젠도 있고 다 있고 뭐 HCLB도 있고 다 있어. 근데 어찌 보면 급격한 조정이지 않습니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기준에서도 뭐 2차 전지 반등 나올까요? 라는 질문에 제가 혀를 차는 거지.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이 일반인들은 상관없어. 방송물이나 좀 드셨다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전문가랍시고 까불까불대고 나오는 애들이 이제는 바닥입니다. 지지를 받았습니다. 기술적으로. 어휴 피곤해. 이게 어떻게 지지 700억대도 이상할 게 없지. 얘 실적 봐볼까요? 실적이 있어요? 전망치라도 있어? 없어. 발포제 업체에서 2차 전지 원통형 배터리 뭐 지들 거 누가 써?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개발했습니다. LG엔솔, 삼성 SDI에 이어서 원통형 배터리. 그걸 얘들이 직거린 게 22년 7월입니다. 그 이전에 이제 지금까지도 양산도 안 하고 있잖아. 부산에 뭐 삽하고 뭐 공장을 만드니 어쩌고저쩌고. 하여간에 뭐 쓸데없는 얘기고 결론은 그렇게 해서 급격한 조정이 나오지 않는다. 종목별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지극히 정상적인 이제 방 안에 계신 분들이라서 지극히 정상적인 기준에서 이제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설정해서 들여다보는 거니까 그런 기준으로 마저 들여다보시면 된다. 그리고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또 길어졌는데 할 말만 원 정도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 조금 전에 이수베타시스 보여드린 거고 사상 최대치 실적 사상 최대치의 그렇죠 실적도 그렇고 신고가의 기준에서도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수급이 들어와야죠. 수급이 안 들어오고도 이제 뭐 이렇게 나가면서도 슈팅이 나오는 경우는 이제 그 분위기가 형성돼 있었다는 거고 잘 빠져나왔고 이번에 잘 또 진입한 거고요. LG노텍 아까 수급 보여드렸고 차트 범위 보시면 되고 그다음 재룡전기 내일 상황 봐서 차익 실현할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차익 실현이 아니라 뭐 슈팅 나오고 8만 원 넘기고 쭉 뻗어가면 땡큐죠. 근데 그게 아니라 눌림목이 나온다면은 뭐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하면 돼요. 시가총액이 1조 원대인데 얘도 이제 뭐 가볍죠 원체. 그러면 얘로 많이 가져가고 싶은데 아니야. 실질적으로 누적 수급이 가장 뛰어난 쪽의 기준은 누구라고요? HD 현대일렉 내용 면에서도 규모 면에서도 그 다음에 이제 LS 일렉트릭 그 다음에 재룡전기하고 이제 시가총액 재룡전기보다 큰 쪽이 누구예요? 대한전선 쪽. 여기도 수급이 들어와 있죠. 얘는 한 3%좀 넘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야. 몇 퍼센트를 샀느냐. 시가총액 기준 어느 정도 수준에서의 편입 설정인 그러니까 아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 물량 어느 정도 수준에 얼마큼의 매집이냐 이런 거. BH가 아무리 뭐 까불대고 많이 뭐 매수 기준이 잡혀 있다라고 할지라도 BH 같은 경우에 3,450만 주에 10% 좋아요. 근데 유통 물량이 누적적으로 지금까지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어마어마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대주주 합해서 50%란 말이야.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하고는 완전 다르죠. 또 HD, 현대일렉 뭐 이런 쪽하고 마찬가지예요. 대한전선이나 재룡전기의 그런 부분까지 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HD 현대일렉, 그다음에 LS 일렉트릭, 그다음에 대한전선, 재룡전기 이 순서대로 보고 있고 대한전선은 예전에 차익 실현하고 이제 재편입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LS는 이제 편입했던 물량 차익 실현 또 재편입 또 차익 실현 지금 제로 베이스. 재룡전기는 딱 지금 뭐 편입 단가 수준으로 돌려놨는데 상황에 따라서 뭐 차익 실현 뭐 HD 현대일렉이 슈팅이 나온다면 뭐 좀 더 볼 수 있겠지만은요. 그렇게. 그래서 가파라야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것도 시각적인 부분이에요. 시각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때 가파르지. 230% 상승률이 가파르다? 제가 생각할 땐 가파르지 않아요. 제가 볼 땐 가파르지 않아요.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한국가스공사의 기준도 뭐 좀 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뭐 실적이 일단 뒷받침되지만 그 저평가 해소는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누적 수급이 일부 있고 정책적인 부분이라서 좀 들여다봤는데 최악의 경우는 손절도 할 수 있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원체 정부가 대놓고 뭐 맞다는데 정부가 근데 그것에 대해서 수급이 일단은 뭐 들어와 그러면 뭐 공매대차 상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들어와요 일단 맞다고 그러고 들어오고 거래가 수반되면은 그럼 변동성 봐야죠. 다만 비중 좀 조절해야 되고 맹신해서 또 배터리 얘기 나오는데 걔 또 알고리즘에서 딱 뜬 거 보니까 아주 뭐 악을 쓰고 그러면 안 되지. 악을 써서 좋다라고 해야 될 종목이 있는가 하면 얘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평가 맞아요. 근데 저평가를 해소할 수 있다 그건 아니야. 가스공사가 평상시에 PER 뭐 2배에서 4배 수준 정도잖아요. 응? 그리고 그게 맞다면 메이저의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야 된다고 그랬죠. 계속 들어와야 돼요. 저 정도 규모가 아니라 더 월등히 추세적으로. 이제 뭐 낄 것 1%인데. 그래서 하여간 변동성 매매로만 보겠다. 그다음에 HL만도 오늘 뭐 기간에서 또 매수를 하고 비이성적인 조정이 나온 이후의 흐름인데 5만 원은 넘긴다고 봐요. 그러니까 실적 긍정적이고 수급 나쁘지 않은데 거래가 원체 없어요. 그러니까 슈팅 나오는 날만 거래가 조금 일부 실리는 거지 우리가 공격적으로 외부에 오픈하고 우리 내부에서도 막 집중하기에는 나쁘끄러울 정도의 거래예요. 그렇다고 우리 때문에 주가가 비이성적으로 올라가거나 내려오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시가총액 뭐 2조 원짜리 종목 일단은 조만간 차익 실현할 거예요. 조만간. 왜냐하면 거래가 원체 없어서 일단 완성차 위주에서 먼저 보는 걸로 그렇게 잡을게요. 현대차의 수익이 월등히 더 높죠. 얘 이제 35,000원부터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LIG 넥스원의 기준은 내일 이제 방산주 좀 볼 건데 똑같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21년도부터 해서 특히 또 이제 21년 12월 이때부터 해서 수급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차이점들은 있겠습니다만 슈팅이 나올 때 기준에 수급 추가적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가 올해 들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부터 얘까지 다 보고 있는데 결론은 비슷비슷해요. 등락률이 큰 차이 없어요. 얘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아까 올해 얼마 91%인가 올라왔죠. 그 얘도 비슷해. 현대 로템도 비슷할 것 같은데 한국항공우주는 좀 덜 올랐을 것 같고 한국항공우주는 뭐 거의 뭐 제한 쪽이고 그리고 얘는 제한 쪽이고 그다음에 현대 로템도 신고가 기준에서 그러는데 얘도 뭐 얼마예요? 67%? 그러면 이제 LIG 넥슨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뛰어난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거래 대금이나 모든 게 부담이 없단 말이에요. 오늘은 이제 LIG 넥슨하고 현대 로템이 움직였지만 결코 뭐 불허할 이유 자체가 없다. 뭐 재에서 대박 냈다가 얘로 옮기고 얘에서 대박 냈다 재로 가고 그러면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건물 우리가 절반 이상 살 수 있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 중에 대장이 누구니? 또 방산 모멘텀 이외에 또 추가적인 업황 이외에 방산 이외에 업황 이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배구조의 개선, 인적 분할에 대한 내용들 거기에 또 하나 이 이슈가 있죠. 한미반도체도 같이 묶어서 이제 설명드리면 자칫 한미반도체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뿐만 아니라 또 다른 데서 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뭐 하나 정밀기계가 TC본더를 하이닉스에 납품한다. 그 한마디 가지고 한미반도체 하루에 10%대 이상 폭락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수급이나 이런 거 잘 보고 대처해서 14만 원
초반에 아주 재편입을 잘했고 그 수익을 또 차익 실현했고 재편입했고 또 차익 실현했고 또 재편입한 거고. 얘는요 18% 움직였어요. 6월 3일 날 그거 하나 가지고 TC본더 납품 그것도 자기 일도 아니고 100% 자회사 하나 정밀기계 그 내용이 또 나오면 18%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슈팅이 또 나올 수 있어요. 얘는 그런 이슈 범위까지 또 나올 수도 있다라고 그랬어요. 또 나온다 100%다 이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맥락 정도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슈 불거져 있는 JNTC 내일 외국인이 100만 주 또 살 거냐? 나도 모르지. 들어올렸다 패대기 실지 어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기존에도 상한가가 있었던 종목인데 그 정도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됐죠?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얘도 이제 한국가스공사가 묶어서 보는. 그다음 대주전자 재료 단기과일 지정 예고 풀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수급이 누적적으로 더 들어와 있어야 돼요. 안 들어오면 말짱 들어오면. YC, 이 테크닉스. 뭐 얘네들은 뭐 나중에 한번 좀 보는 기준에 교육해드리는 기준으로. 그래서 마무리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KB금융 이외에 다른 거 볼 수 있는 게 없다. 그 기준에 포트폴리오 85% 현재로서는 6월 포트를 채운 거고. 나머지 이제 뭐 종목군 기준에서 뭐 현대일렉트릭 10조 이상짜리 현대일렉트릭,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미반도체, 알테오젠 요 정도만 가지고도 10조 이상짜리 종목의 변동인데 거기에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10조 이상인데 얘는 이제 지금 시장 조치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10조 이상짜리 그 다음에 이제 10조 미만짜리에서 뭐 이수페타시스든 뭐 LS일렉트릭이든 요 정도 보면 충분합니다. 뭐 1조짜리 변동률도 따라가기 힘들어요. BH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수급 그 정도로 보는 거지. 실적하고 수급이 들어와 있으니 슈팅이 이제 나오는 범위.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역시나 짧게 놓고 할게요. 짧기는 아이고 뒷목이 아주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저도 이제 막 체력이 딸려요. 이제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시고 또 유튜브 찾아오시고. 그래서 아까도 이제 욱해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렸는데 문제라니까 이렇게 욱하는 성격이 신뢰가 떨어져 있어서 그래. 그 신뢰가 이제 우리 직원분들하고 뭐 회식을 하든 워크숍을 가든 해서 신뢰도를 높여야 또 혹은 믿을 수 있을 만한 또 중간 관리자 아까 말씀드린 뭐 그런 분들이 오시면 뭐 그냥 다 맡겨놓고 가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유튜브에 오셔서 이런 전략 부분들도 함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카데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데 뭐 저를 팔아서 가는 건 상관없는데 커리큘럼 명확히 나와야 돼요. 이거 내용 좀 신경 쓰자니까 뭐 그 예제로 만들어 놨겠지만 90% 할인가가 아니라 그리고 윤정도는 악덕업주라 그랬죠. 근무 시간 빼가지고 할 필요 없어. 이게 내 거면은 근무 시간 빼서 하지만은 본인들 거면 본인들이 해야지. 본인들이 전문가의 기준에서 매출의 전문가 비율을 받아가면은 본인들 시간에 해야지. 근무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라고 그런 게 아니잖아. 우리 이렇게 악덕업주예요. 안 돼. 제 거면 뭐 상관없지만 전화번호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교육 부분에 배너 달고 뭐 할 거니까 그렇게 해서 상반기 기준에서 이제 뭐 최초 지금 6월인데 최초라는 단어가 맞을까? 마지막 상반기 마지막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걸 빼든가 하여간에 고생들 하셨습니다. 음악 올려놔 드릴게요.